K메달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이대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입니다. 자, 스포츠 잘 알려주기 스자랄 오늘의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94년도 릴레아메르 동계올림픽 500m 금메달, 1000m 은메달리스트 최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2006 토리노 올림픽 5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송석우입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가 계신데요. 최지훈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K메달에 첫 출연해 주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린 그 꿈나무 선수들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좀 알고 지내는 사이신가요? 저희는 안지 좀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언제쯤부터 알고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기억하는 게 우리 그 시합할 때 네. 그 히트박스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워낙 그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보니까 뭐 다른 에피소드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저는 위를 보는 사이였고 형은 그냥 귀여운 녀석 요거였으니까. 송석우 메달로 요즘 어떻게? 사업 열심히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다시 스케이트를 열심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다시 선수로? 아니요. 그러면 저 무릎이 좀 나만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송석우 메달러랑 이게 가깝게 좀 지내면서 많이 뵀는데 혼자만 잘 놀고 저를 안 불러줘요. 유부남들 사절입니다. 두 분이 쇼트트랙에서 지금 3세대라고 그러죠? 3세대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도 동계올림픽 특집 역대 동계올림픽 알아보기로 갈 겁니다. 저도 오늘 시청자 입장에서 쇼트트랙을 하나하나 이렇게 켜보겠습니다. 네. 질문할 때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올림픽으로 가면 동계올림픽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 사실 동계올림픽이 역사가 하계올림픽보다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참가 자체는 그러니까 하계올림픽이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한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1000메달이 조금 늦게 나와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메달을 딴 시기부터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언론의 이슈가 있어야만이 그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게 바뀐 세대라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럼 우리나라의 첫 출전은 언제 했느냐? 하계올림픽처럼 뭐 일제강점기부터 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1936년도에 제4회 가르미슈 파르텐키르엔 동계올림픽인데요. 그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저희 일장기를 달고 이제 저희 나라 선수들이 참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그 일본 대표팀 선수 7명 중에 3명이 이제 한국인이었다고 하니까 이 스케이트를 엄청 잘 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선배님 중에 김정현, 이성덕, 장우식 요 선배님들이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 참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김정현 선수는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대회에 참가하느라 컨디션이 좀 최악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부분에서 18분 2초 7이라는 당시 아시아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올림픽 출전하셨던 분들은 진짜 고난과 역경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막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시대도 아니고 맞아요.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네. 일단은 광복 이후에 처음으로 참가했던 대회가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있다고 합니다. 네. 이때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했었죠? 이때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3명이 참가했는데요. 태극기를 처음 들고 참가했던 대회라고 합니다. 일장기를 버리고 최용진, 이종국, 이호창 선수가 출전했었고요. 우리나라 빙상 종목의 역사가 이렇게 깊었다는 것,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가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동계올림픽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네. 퀴즈 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질문 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동계올림픽 최초의 메달은 어떤 종목에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정적이 흐르죠? 틀려도 되는 거죠? 틀려도 됩니다. 그럼 뭐 스피드 스케이팅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992년에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김윤만 선수가 딴 게 처음이랍니다. 얼마 안 됐네요 정말. 그렇죠. 제가 선수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김윤만 선배님 거의 은퇴식이셨어요. 자, 그럼 또 퀴즈 하나 또 나갑니다. 네. 그럼 동계올림픽에서 네. 개인 종목 최연소 메달리스트는 누구일까요?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2002년 솔트레이크 고기현 선수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고기현 선수가 그 당시 메달을 딸 때가 만 15세였다고 하네요. 굉장한 15세면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때가 학년으로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거예요. 쇼트트랙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찍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또 이제 구력이란 게 쌓이다 보면 고기현 선수가 그때 굉장히 또 컨디션도 좋았고 정말 잘 탔어요. 자, 다음은
단체 종목입니다. 단체 종목 최연소 메달리스트는 누구일까요? 그럼 제가 네, 말씀하세요. 94년도에 그 릴레이 안메르 때 김윤미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은 최연소 메달이 정말 어려요. 근데 네. 이때만 해도 네. 고등학생 때까지 대표팀을 들어가지 못하면 대표팀은 물 건너갔다. 아, 여기서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계올림픽은 제가 알기로는 한 16세 이 정도가 돼야 출전 자격이 있거든요. 아, 저희도 그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나가노 이후일 거예요. 나가노 이- 만 16세 네. 이상. 자, 그럼 또 하나 갑니다.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는 누굴까요? 이거는 최지훈 선배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이건 그 92년도 알베르빌 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그 김기현 선수 아, 맞습니다. 김기훈 선수가 그때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셨는데 이때 기억하시나요? 예, 저는 뭐 기억나죠. 선수촌에서 같이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 그 쇼트를 뭐 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스피드 타다가 왔기 때문에 쇼트 탄지 거의 올림픽 2년 정도 타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김기현 선배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7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이제 최고 거의 세계 정상이었는데 이제 또 제가 되게 체력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선배님 따라서 많이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경쟁 관계가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아, 지금 말씀 중에 네. 뭐 스피드를 하다가 뭐 쇼트랙으로 바꿨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배경 살짝만 좀. 그때는 사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쇼트랙이라는 종목 한국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스피드만 거의 1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스피드 대표팀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쇼트를 다시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 네덜란드 선수나 뭐 키가 거의 막 20cm씩 크니까 좀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난 쇼트랙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그냥 선수촌에서 스피드에서 나오고 쇼트랙으로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쇼트랙이 그러면 되게 알려지지 않고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었던 종목이었죠. 없었던 사실은. 종목. 네. 보통 지금 그 1세대 선배님들은 거의 다 스피드 출신이셨는데 쇼트랙 쪽으로 다 넘어오신 분들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그때 알베르빌 올림픽 네.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다음 얘기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 보시죠. 지성우 키가 진짜 크다. 앞이 안 보여. 저 뒤에서 타면 돼. 자, 이렇게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쇼트트랙이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쇼트랙이 좀 생소했던 부분이고 초창기에는 이제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잘 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쇼트랙을 일본에서 많이 좀 기본적인 기술 같은 것들은 많이 배워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과 지도자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끝에 얻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는 김기훈 선배가 2관왕을 차지했고요. 남자 1000m 금메달, 남자 5000m 계주까지 활약을 펼쳤습니다. 첫 출전 종목에서 이러한 성과 얻기 쉽지 않은데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했네요.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계속 지속적인 연구 끝에 다리 뭐 외발 집어넣기, 네. 그리고 뭐 코너 돌 때 이제 개구리 장갑, 맞아요. 그다음 뭐 호리병 주법, 발 밀어넣는 거는 한국이 처음이었죠. 그게 한국 선수들이 하고 나서 다 외국 선수들이 다 따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발레 밀기라는 게 원래 사실은 우리나라 때문에 바뀐,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지훈 선배님도 그렇고 김기훈 선생님도 그렇고 그 두 분 다 이제 피니시하면서 점프를 하셨거든요. 점프를 하셨었는데 그게 선수들 상에 이제 안전에 위험이 안전 있다. 때문에. 그래서 스케이트 날이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면서 들리면 실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발레 밀기로 이제 그거를 또 승부를 본 그런 경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올림픽이 1994년 릴레이안메르 올림픽. 바로 2년 뒤에 개최가 됐는데요. 이 올림픽이 보통 4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86년 IOC 총회에서 네네.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의 개최 주기를 이제 변경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두 대회가 번갈아 가면서 4년 주기로 바뀐 거죠. 도시에서 이제 올림픽을 2개를 한 해에 하니까 네네네. 좀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좀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현지에 참가하셨던 분이 그렇죠. 여기 계십니다. 네, 레전드. 500m에서 금메달, 1000m에서 은메달을 따셨었죠? 네. 그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1000m를 먼저 있었는데 1000m에서 김기현 선배가 금 따시고 제가 은메달을 땄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00m 결승에서 저 혼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승에 혼자 올라가고 또 500m 보니까 순식간에 끝나니까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합을 하기 전부터 계속 심장이 뛰고 이래가지고 왼손으로 계속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아, 엄청 긴장하셨을 네, 것 같아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합하고 나와서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요 대목에서 정말 우리 최지훈 메달러께서 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정 잘 관찰하시고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시죠. 동반한 질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든 추월을 빨리 해서 두 번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목표였는데 여기서 좀 인코스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가 좀 놀랬어. 이야, 거의 똑같이 들었네.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이 이긴 줄 알았어요. 자, 저희 경기를 잠깐 봤는데, 와, 막판에 진짜 날 한 몇 센치 차이로 지금 맞아요. 우승을 하시고, 자, 인터뷰 하신 걸 또 봤는데, 누구든지 앞에 세워놓고 따라가다 막판에 승부수를 던질 생각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전략이 잘 먹히신 건가요? 빌레리민 선수가 저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500m에서. 그래서 저희가 거의 저 선수는 그냥 올림픽 500m 금메달 주자 다 이랬어요. 딴 나라 선수들이.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게 준결승에서도 같이 붙었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안 따라갔죠. 못 따라가는 척 하려고. 왜냐면 결승에 더 빨리 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전략인데. 그래서 이제 준결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결승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두 번째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마지막밖에 없어요. 이거 완벽하게 추월하기는 힘들고 마지막만 보자. 근데 저 선수가 이제 뒤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인을 맞겠구나. 사실 인으로 추월을 하지 바깥으로 추월하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피니시에서. 네. 그래서 제 기록이 이제 43초 45였고 빌레리민 선수가 43초 47이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운으로 딴 거다 500m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운이 어딨어요. 올림픽 500m는 유일하세요, 기록이. 사실 지금 역대로 선수들 중에 남녀 통틀어서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게 제가 알기로는 2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달 개수가. 자, 최지훈 감독님과 더불어 주목을 받았던 또 선수가 있었죠? 전희경 선수라고. 맞아요. 여자 개인전과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네. 확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네, 전희경 선수는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까지 총 5개의 메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2살 때부터 태극마크를 달았고 와.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스케이터고요. 은퇴 이후에는 싱가포르에서 쇼트랙 감독직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전희경 선배님은 또 저랑도 또 연이 많으세요. 전희경 선배님이 또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거든요. 정말 남산 계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자, 일본에서 개최된 1998년 나가노 올림픽입니다. 네네. 이때는 쇼트트랙 전희경 선수가 1000m, 3000m 계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2관왕에 올랐고요. 명불허전이죠. 네. 그리고 김동선 선수 금메달 하나 추가하고 우리 최지훈 메달러께서는 남자 5000m 같이 계주에서 또 같이 은메달을 또 차지하면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성적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때도 참가하셨네요. 나가노 때도. 98년도 나가노 올림픽 때도 참가했었는데 네. 그 97년도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좀 걸려가지고 그렇게 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 재활 치료해가지고 다시 경기에 참가한 상황이었는데 계주 경기에서 그 한국 선수 이제 타 선수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또 은메달을 땄으니까 사실은 실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이죠.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은메달을 땄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노 올림픽 때는 저희 쇼트트랙도 말고 네. 스키점프 선수들이 또 한번 이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죠. 스키점프 그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 국가대표. 네. 네. 그 실존 인물들이 네. 저랑 다 친분이 있으신 그래요?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실제 상황들을 다 알고 이제 영화는 어차피 이제 모티브로 그걸 꾸며서 만든 거니까. 근데 뭐 허구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붉은 악마 신드롬이 했던 2002년 월드컵 시즌에 일어났던 그렇죠. 네,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인데 네. 뭐 온갖 논란이 되게 많았죠.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약물 복용 문제로, 그러니까 선수들 그 도핑 테스트 문제로 이제 엄청 시끄러웠던 대회인데요. 이 약물 올림픽이라는 이 대회에 오명을 쓰기도 네네네.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만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가 박탈이 됐대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 논란은 네. 아직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김동현 선수하고 안토노노 선수가 했죠. 그렇죠. 네. 우리 치즈온 메달리님께서도 오노 선수하고도 친분이 있으신가요? 2006년도, 2007년도에 미국 제가 대표팀 감독을 또 맡게 됐는데 그 오노랑은 그 오랫동안 좀 저랑은 인연이 좀 있어요. 오노가 원래 인라인 선수였어요. 그 인라인 선수였는데 94 릴레이메르 올림픽을 보면서 김기훈 선배하고 저하고 이렇게 메달 따는 걸 보면서 쇼트랙에 반해서 그 이후에 이제 쇼트랙으로 전향한 선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우리 대표팀이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그 미국 상비군 선수들이 같이 훈련을 하게 됐어요. 계주 훈련을 같이 하는데 밀어줬더니 저희가 이제 워낙 월등하게 이제 속도가 미국 선수들보다 빠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오너 선수가 그런 스피드로 태어나서 이제 못 느껴본 거죠. 그렇죠. 그 느낌 얼마나 빠르셨길래.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오너 선수가 나는 이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수촌에 있을 때 봤는데 냉장고에 보면은 김치부터 해가지고 온갖 한국 마켓에서 반찬들을 잔뜩 사가지고 그걸 몰래 먹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한테는 귀여운 녀석. 한국 언론은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결국 뭐 논란만 남기고 일단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서는 남자 선수들은 메달이 노메달입니다. 편법 판정만 없었으면 일단 금메달을 하나 따는 건데요. 그렇죠. 대신 이제 아까 이제 개인 종목 최연소 메달 네네네. 네, 고기현 선수가 또 이제 금메달을 또 이때가 최연소. 네, 이때가 이때였구나. 최연소입니다. 네. 그리고 고기현 선수가 은메달, 최은경 선수가 은메달을 따면서 이제 총 2개 금메달, 은메달이 2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음은 2006년도 토리노 올림픽인데요. 네, 저희입니다. 일단 성적부터 살펴보면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그리고 종합순위 7위를 달성했습니다. 네네. 자, 이때 현재는 빅토르란이죠. 네. 안현수 선수하고 네. 진선유 선수가 주목을 좀 받았어요. 아니 왜 나는 주목을 못 받았을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혹시 그때 기억 좀 나세요? 그럼요. 저는 어제일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파벌 문제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저희가 엄청 이제 선수들이 엄청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었고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경기에 참가에 임했고요. 네, 좋은 성적이 나와서 뭐 다 같이 웃으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피드 스케이팅 이강석 선수의 동메달을 제외하고 전부 쇼트랙에서 메달이 나왔거든요. 안현수, 진선유 선수 그리고 송서구 선수까지 우리나라 쇼트랙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송서구 메달러가 이때. 네. 이때. 네. 왜 주목을 못 받았을까? 주목받으려고 또 시상식에서 이렇게 눕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다들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주목을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상식을 하면은 시상식이 끝나고 다 1등 자리로 올라와서 다 같이 사진을 찍잖아요. 자리가 없었구나. 근데 제가 원래 가운데 있었다가 애들이 올라오면서 밀린 거예요.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민망하니까 그냥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그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네, 그거는 의도된 게 아니고요. 사실 너무 민망해서 그냥 누운 겁니다. 그때 상황도 한번 저희가 볼 수밖에 없죠? 자, 영상 한번 또 보고 가실게요. 네. 자, 송서구 선수. 네. 자, 닭살도다. 나 소름 돋았어. 저 사실 그때 교회 안 다녔어요. 의도된 겁니다. 저때 태극기 세레모니를 시원하게 하셨네요. 저 때요. 사실 저게 네. 좀 의도된 세레모니였는데 네, 제 친구 그 아이스하키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미리 좀 설계를 해준 세레모니예요, 사실. 네, 그 친구가 좀 이렇게 모태 신앙이라서 네 그런 거를 좀 한번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신 제 소원을 들어준 거죠.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살짝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걸 또 딛고 일어나요? 근데 사실 저도 너무나 소름이 많이 돋아가지고 그 에릭 베다드 선수라는 선수인데요, 캐나다에. 굉장히 거치지. 네, 굉장히 와일드한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수를 밀어줬고, 그리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한국말로 옆에 가서 욕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가 욕하는 거를 알아가지고 이제 쏘리 그러는데 막 제가 그때 쏘리니 캔 이러면서 욕을 제가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막 흥분이 올라와 있으니까 막 욕을 정말 심하게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합니다.
그 뒤로 또 여자 선수들이 개주에서 4연패를 달성했죠. 그 올림픽 그 개주 금메달이 정말 그 팀 동료들과 다 함께 이렇게 따는 종목이라서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또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입니다. 이때부터 메달이 좀 다양해졌어요. 저희가 그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쪽에만 치중되던 메달이 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그렇죠. 확 이슈가 됐고 이때 주목을 받은 선수들이 그 쇼트랙의 이정수, 성시백, 이호섭, 박윤기, 박승희, 이은별, 조혜리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상화, 모태범, 이승우 선수까지 그런 스타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네. 남자 쇼트랙에서 일단 이정수 선수가 1000m, 1500m에서 이제 2관왕을 하면서 최준 선배님 이후로 이제 성시백 선수가 500m에서 이제 은메달을 따고 이제 남자들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고른 종목에서 이제 메달을 따기 시작했어요. 1994년 릴레이메르 동계올림픽부터 네. 개주 4연패를 이어가는 중이었는데 그쵸. 5연패를 하느냐 마느냐였죠 그때. 그쵸. 그 시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이 여자 선수들이 부담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그냥 판정으로 또 이제 중국에 메달이 넘어갔잖아요. 또 여자 개주들 밤새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2014년 소치 올림픽까지 이제 다가왔습니다. 2014년. 네. 자, 러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네. 자, 이때 여자 선수들 활약이 좀 많이 두드러졌어요. 그쵸. 네.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2연패, 그리고 또 김연아 선수도 피겨 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여자 쇼트랙 팀은 박승희 선수가 1000m에서 금메달, 500m에서는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밴쿠버에서 놓친 개주 3000m 금메달을 다시 찾아왔고요. 그쵸. 공상정 선수도 그때 이제 참가를 했었죠. 네. 공상정 선수가 고등학교 때였잖아요. 고등학생이었죠. 네. 네. 이때가 그 네. 공상정 선수가 이제 첫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리둥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언니들만 믿고 이제 파이팅 해보자. 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 네. 그 느낌으로. 네, 근데 이제 개주가 사실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언니들하고 또 이제 힘을 함께 모아가지고 또 서로 으쌰으쌰해서 내가 혼자 민폐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또 공상정 메달러가 빙상돌로 불렸대요. 뭐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소치 동계올림픽 때 여자 선수가 주목받는 것 외에 또 남자 선수들은 그렇게 활약을 또 못했던 것 같아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또 노메달, 네, 이게 굉장히 또 자존심 상하는 또 일이었었죠, 사실. 뭐 아무리 강팀이라도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쇼트트랙의 남자 선수들이 약세일 때 또 다른 종목이 또 그 재밌는 경기를 또 많이 펼쳐가지고 그렇죠.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썰매 종목이 좀 잘했고요. 네. 그다음에 모굴, 스노보드, 컬링, 스키점프 등 선수들이 배출이 됐는데 비록 메달은 따지 않았지만 그때의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평창 올림픽. 네. 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첫 동계 올림픽인데 맞습니다. 네, 벌써 4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전 세계에서는 이제 8번째,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이제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평창 올림픽 생각하면 평창이 아마 3번인가 시도 끝에 네. 평창의 그 개최지로 선정이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강원도 부채가 그 재정적인 부채가 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런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평창 올림픽을 정말 성황리에 이끌어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 참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그렇게 어렵게 개최가 됐었는데 네. 가장 외국인한테 이슈받았던 동계올림픽으로도 기억되는 대회가 됐다고 또 네, 언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성적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그 종합순위 7위를 기록했고요. 아주 골고루 나왔어요, 종목별로. 우리 종목별로 한번 선수들 찝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쇼트트랙에서는 최민정 선수 1500m에서 또 일단 시작 스타트를 잘 끊어줬죠. 금메달. 그리고 임효준 선수 또 금메달 따줬고요. 그리고 여자 개주 또 가지고 왔죠. 황대현 선수, 서혜로 선수가 또 은메달, 동메달 하나씩 추가해줬고요. 쇼트트랙 지금 선수들 이름을 들으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대회라 그런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메스 스타트가 또 신설됐었어요. 네. 이 메스 스타트가 쇼트트랙처럼 경쟁을 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승훈 선수가 또 이제 쇼트트랙을 하다가 또 스피드로 전향을 하는 선수잖아요. 네. 또 이승훈 선수가 첫 메달을 획득해버렸습니다. 이 밖에도 그 아이언맨으로 불린 윤성빈 선수가 네네.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아시아 최초로 썰매 종목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또 여자 선수 뛰어난 실력과 활약으로 큰 인기몰이를 했어요. 그렇죠. 가장 흥미롭게 또 본 게 영미 씨 들으면 일단
이 대걸레 종목. 그렇죠. 컬링. 컬링. 네. 예. 컬링이 진짜 손꼽을 정도로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 자 지금까지 평창올림픽 전까지 저희가 지금 컬링에 대한 얘기도 단 한 번은 지금 나눈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인지도도 없었던 경기인데 종목이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 평창 때 이 컬링을 진짜 대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확 알려진 대회가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동계올림픽을 다시 다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여기 최지훈 메달러, 송석호 메달러가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또 이 영상도 다시 보니까 막 이 가슴이 다시 한번 울컥하는 맞아요. 이런 기분도 들고 네. 네,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다시 봐도 이렇게 짜릿하고 또 이렇게 좋았던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후배 메달러님들하고 같이 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 영상을 거의 잘 안 보는데 네, 오늘 제 영상을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낯도 뜨겁고 한데 또 그때 당시에 또 짜릿함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기분 좋았고 그 기분을 또 이제 보시는 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두 분 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님들이고 친한 선배님이라 이렇게 같이 촬영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동계올림픽을 알아보는 2탄으로 베이징 올림픽 편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그리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이 개막식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자기 그 중국의 그런 문화처럼 소개를 하면서 청소민적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개막식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분 나빠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조만간 대한민국 선수들도 뭐 중국 국기들하고 내보내겠어? 아 그럼 또 귀화를 시키시던 거예요. 저기 빅토르 안처럼. 우리 옆 나라들은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레이스 노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종합 13위를 예상했대요. 너무 13위면 너무 낮지 않나요?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는데요. 그레이스 노트 다시 해보세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부탁드릴게요.